올해 64세 송선순 씨. 봄이 오면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봄바람이 스칠 때마다 얼굴을 더 깊이 가립니다. 참아도 터져나오는 기침.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부터 버겁습니다. 잘 잤어? 잘 먹고? 우리 애기? 이리 와, 마스크 해줄게. 할머니가 이리 와봐. 이리 와, 마스크 해줄게. 마스크 하자. 마스크 하고 가자. 마스크 하고 가자. 이거 하고 가자. 어머, 할머니 너무 넘어져. 지금 너무 꽃가루도 그렇고 원래 조금 비염들이 있어서 더 위험해서 요새 더 철저하게 끼워요. 잠깐만. 이리 와봐. 거기 서봐. 이리 와봐. 리안이도 털고 들어가야지. 이리 와봐. 여기 먼지 묻어서 털고 들어가야지. 왜 그래? 이리 와봐. 리아 손 닦았어? 리안이 혼난다. 이리 와. 손 닦게. 환기시키자. 집안에서도 비염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조차 안심할 수 없기에 하루 3번의 환기는 선택이 아닌 일상이 됐습니다. 비염이 있으니까 평소에도 항상 코가 막혀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환절기나 지금 같은 이런 그 꽃가루가 날리는 이런 계절에는 정말 밖에 나가면 콧물이 그냥 줄줄줄 근데 수돗물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줄줄줄 흘러요. 우리 아들은 심해가지고 시술까지 했거든요. 시술했는데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손주가 셋이거든요. 셋인데 그 손주들도 조금 콧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게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숨 돌릴 틈 없는 황혼 육아. 손주들이 잠든 그 짧은 시간에도 집안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른 빨래를 개는 그녀.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공기 중 먼지가 스치는 순간 콧물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쉴 틈 없이 흐르는 콧물, 이어지는 기침. 늘 하던 집안일이지만 비염 때문에 더욱 힘겹기만 합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증상은 일상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코풀기. 하지만 아무리 풀어도 숨막히는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여가는 휴지처럼 비염은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갑니다. 멈추지 않는 콧물. 그녀의 하루는 점점 버거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염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해진 비염은 이제 코를 넘어 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코를 많이 풀면 일단 귀가 울리고요. 귀가 울리고 또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코로 인해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가슴까지 울리죠. 그러니까 코를 계속 많이 풀다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그 코에 실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거기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중년 이후의 비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염이 심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코 속 섬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다시 섬모를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에 비강 구조까지 좁아지면서 비염이 더 쉽게 생기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실제로 40세 이후부터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코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가 찾은 것은 비염약. 나아지지 않는 증상에 점점 버거워진 일상. 선순 씨는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을 선택하지만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반복되는 콧물과 재채기. 하루는 점점 길어지고 하나둘 늘어가는 약이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찾은 곳은 한의원. 거기에 천장을 조금 더 올리시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 돼요. 쌓여있던 염증성 콧물을 배출하는 배농 치료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쏟아져 나오는 콧물과 함께 막혀있던 숨길이 잠깐 열립니다. 하지만 그 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답답하고 뭐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 물속에서의 시간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막 답답한 거죠. 누군가에겐 당연한 숨이 그녀에겐 버텨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걸 지금 콧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 끈적하고 늘어지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죠. 혹시 지금 코가 막혀 답답하신 분들, 이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의 몸은 하루에 약 1.8리터 정도의 콧물을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양이죠. 원래 이 콧물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염증이 시작되면 이 보호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맑았던 성상의 콧물은 점점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지고요. 결국 고름처럼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바로 그 병, 축농증 혹은 부비동염입니다. 코 주변에는 이 눈 밑에서 귀 옆까지 이어진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이 지금 끈적한 염증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염증이 계속 쌓이면 일부 세균과 곰팡이가 이 공간을 뚫고 들어와 주변 조직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는데요. 눈 쪽으로 번지면 안와 농양, 더 깊어지게 되면 뇌 농양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심한 경우 시력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스톱. 아, 이거 뭐 이렇게 빨리 가? 좀 천천히 가자고. 뭐가 그렇게 아이고. 힘들어요? 예. 그럼 우리 경고하자고. 경보를 네, 한번 보여주겠어. 보여주고 숨 쉬는 것이 네, 그래요. 뭔데? 이것을 붙이고 네. 경보를 합시다. 입을 막고 오로지 코로만 숨쉬는 운동. 숨의 길을 지키는 그녀만의 방법입니다. 레디 고! 출발과 동시에 앞서 나가는 정희 씨. 거칠어진 남편의 호흡과 달리 그녀의 숨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아유, 좀 천천히 가요. 아우, 숨 차. 숨 차. 뭐가 또 힘들어요? 숨쉬기가 아. 쉬운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숨을 쉬니까 아유, 숨이 차네. 우리 운동 많이 했으니까 여기 좀 쉽시다. 좀 쉬어요. 잠시 쉬어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이거 좀 체력이 그냥 젊을 때 그때로 참 돌아간 것 같아.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운동할 때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숨을 쉬면 기관지에도 좋고 상쾌하게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통상적으로 사람이 무의식 중에 그냥 코로 숨을 쉰다고 그러는데 막상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아, 내가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아천식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알레르기, 꽃가루, 비염, 천식 달고 살아가지고 초등학교를 1년을 쉬었다가 건너뛰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 천식 비염이 심할 때는
오늘 갑자기 이제 산을 못 올라가요. 산에 너무 이제 숨차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건강하니까 저만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던 시간. 운동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꽉 막힌 코, 입으로 겨우 이어가던 숨. 그녀에게 코로 숨 쉬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코를 안 막혀보는 사람 몰라요. 코 막히면 숨을 못 쉬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은 뭐랄까 짜증도 나고 리듬이 깨지니까 항상 저는 코를 신경 써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으로 숨 쉬는 분들 계시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코는 원래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1차 방어선입니다. 반면 입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코로 숨을 쉬면 유해 물질의 약 95%가 걸러지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순간 이 방어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염증이 쌓이고 기관지 질환, 천식, 다양한 폐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코가 막히면 자는 동안에도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이 숨이 고르지 못하게 되면서 중간중간 끊기게 되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가 코걸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부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춘다는 건 몸의 산소 공급이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담은 그대로 뇌와 심장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실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급성 심장 정지 위험이 약 54%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코가 막힌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서 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된 문제,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 숨 쉬는 일상을 되찾은 그녀. 그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따뜻한 수증기로 코 점막을 적셔주는 시간. 막혀있던 숨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코 홍중법이라 해가지고 코의 점막이 아주 가볍고 좋아진대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숨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뭐가 그냥 뻥 뚫린 것 같네, 코가. 뜨거운 김이 들어가니까 그러구나. 코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증기를 마시는 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위험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비염 천식으로 이제 제가 폐 센터를 다녔어요.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가 결과가 폐에 뭐가 있는 거죠. 빨리 가서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해서 보니까 폐암 1기. 만성 비염과 천식, 그리고 어느 날 폐암 1기 진단. 오랜 시간 이어진 비염은 호흡기를 무너뜨리고 폐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폐의 3분의 1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을 되찾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몸. 그리고 지금 그녀는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녀의 건강 루틴은 계속되는데요. 플루트를 불며 숨을 길게 이어가는 시간. 과거 폐 절제 수술 이후 첫 소리조차 쉽지 않았던 순간. 하지만 지금 그녀의 숨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게 하나의 숨이 음악이 됩니다. 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폐활량이 좋은 사람도 부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폐활량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 많이 당신도 했네요. 한번 불어보시겠어요? 그게 나는 이거 잘 못 배워놓으면 부르는데. 평생 쓸 수 있어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네네네. 이렇게 오른손, 네. 왼손. 아니, 여기다 대고요. 어우, 되네. 어우. 이거 소리가 안 난 이유는 폐활량이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운동해도 폐활량이 안 떨어지면 못 하거든요. 그러네. 생각보다 힘드네. 요즘에 비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때는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만성 비염에서 벗어나 코로 숨쉬는 일상을 되찾은 67세 오정희 씨. 그녀가 염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게 삼열초라는 거군요. 추출물. 네. 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염증을 낮추고 막혀있던 숨길을 다시 열어가는 과정. 정희 씨는 그 변화를 매일의 습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을 당신 따라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비염하고 콧물 흐르는 것이 아마 좋아진 것 같더라고. 그래요? 오. 삼백초가 옛날부터 해력제로 쓰던 거잖아.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염증이 펴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돼. 콧물이 많은데 그게 그냥 시원하게 빠지지 않는 좀 찐득찐득하는 콧물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침이 계속 나오고 좀 그런 그래요. 증상이 있어요. 그래요. 자, 저희가 목이랑 코를 다 같이 볼 건데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해주시고요. 네, 편하게 소리 한번 내주시고 자, 가만히 코 안쪽도 볼 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살짝 코가 엄청 부어 있어요. 부어오른 점막, 좁아진 비강, 숨길이 이미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염증 역시 심각한 수준. 여기 보시면 네. 코 뒤쪽으로도 네.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이렇게 노란 네. 염증들, 예. 노란 콧물들이 가득 고여 있어요. 네. 염증이 매우 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2박 3일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코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급성 염증을 나타내는 호중구, 만성 염증을 나타내는 림프구, 두 수치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 염증은 이미 몸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다는 거는 그냥 단순 비염인 환자들도 만성 비염으로 간다던가 또는 축농증이나 부비동염 같은 염증 자체가 심해지는 걸 수도 있는 거라서 그냥 단순한 증상 완화 치료가 아니라 환자분처럼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완전한 치료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염증으로 가득 찬 코 속. 이건 잠깐의 완화로는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코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눈이었습니다. 아유, 또 눈이 부었네. 붓고 가렵고 참기 힘든 통증. 비염이 심해지면 이렇게 눈 통증과 가려움이 되풀이됩니다. 이게 이 염증이 심해지면은 눈동자까지 눈동자가 흰자위가 늘어나요. 흰자위가 늘어나고 그거를 무슨 경험을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흰자위가 늘어나고 엄청 가려워요. 이 코가 이제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이 눈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비염이 심해지면 결막까지 염증이 번지며 부풀어 오르는 결막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찜질로 버텨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데요. 이미 시작된 염증은 몸 곳곳으로 퍼지며 또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비염이 심해지면서 이 알러지 반응이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가려워요. 정말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무너진 코 건강,
그 시작은 사소했지만 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염증은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졌는데요. 글쎄 제가 비염을 워낙 오래 알았잖아요. 비염을 오래 알아서 그 염증의 악성이 돼서 암이 생긴 건지 제가 갑상선 암 수술했어요. 2009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갑상샘 암 진단. 그게 갑상선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2개가 있대요. 2개가 있는데 한쪽에 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2군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군데 다 갑상선을 절제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 갑상선이라는 게 목에 있고 목하고 이렇게 기관지하고 코하고 다 연결이 되니까 혹시 제가 비염을 오래 알아서 그게 또 연관이 돼서 기관지 뭐 폐 쪽으로 다 연관이 되니까 혹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나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볍게 넘겼던 비염. 그 시작은 작았지만 몸 안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염증은 결국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과 함께 세포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 증가, DNA 손상, 면역 기능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성염증은 여러 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도 만성염증 상태가 있는 경우 남성은 약 38%, 여성은 약 29% 정도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전신 염증 반응을 높이고 염증 세포가 손상된 조직으로 이동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코에 생긴 염증은 코에서 끝날까요? 이 염증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복되고 쌓이면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를 막기 위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보내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이 염증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몸을 지키던 반응인 이 염증 반응이 점점 심해지면서 외부 물질뿐 아니라 나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서 세포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암세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네. 봄 점심이네. 오늘 근사하네요. 아주. 되찾은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삶의 감각이었습니다. 음악이. 남편의 입맛까지 바꾼 그 작은 변화. 머리뼈가 맛있네. 싱싱하네. 그래서 간을 항상 이렇게 싱겁게 해야만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제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원래 본연의 맛이 나오는구만. 그렇죠. 완전 봄맛이네.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왜냐면은 제가 항을 못 느껴서 간이고 뭐 대충대충 했는데 지금은 제가 바로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몸이 많이 회복되고 건강이 많이 찾아와서 지금은 요리를 하면은 뭐 옛날처럼 이렇게 맛을 잘 내고 요즘 그렇죠. 네. 건강한 코가 만들어낸 이 순간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저기 휴지 좀 줘봐요. 됐죠? 네. 왜요? 콧물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어디요? 콧물이 나오면 어떡할까? 이제 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편의 숨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정희 씨. 나는 이거 꾸준히 먹었더니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녀가 이어온 습관 하나. 작지만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선택. 300초 추출물 LHF-618입니다. 일시적인 완화가 아닌 염증의 시작부터 관리해 나가는 방법. 조금씩 달라지는 몸.
아이고 단백질, 추출물 이걸 먹다 보니까 좀씩 아마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콧바람 쐬러 간다 하잖아요. 코로 숨을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고요.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코로 숨쉬는 일상, 그 당연했던 순간이 다시 기쁨이 되었습니다. 비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가는 거 심해지면 약이나 좀 먹지. 그래서 증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눌러주고 이 반복되는 패턴 익숙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증상만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원인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비염은 단순히 코가 막히는 문제가 아니라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그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반복되지 않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 바로 관리입니다. 그 관리한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300조 추출물 LHF-618입니다. 300조 추출물은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유래 소재로 일상 속에서 염증 관리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300조 추출물은 비염 증상 완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염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코 가려움,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런 대표적인 비염 증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단순히 먹는 동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섭취를 중단한 이후에도 최대 2주까지 효과가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이 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하는 데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코 속을 깔때기, 슬라임을 염증 물질이라 가정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만큼 막혀있는 상태에서 300조 추출물 LHF-618을 더하자 굳어있던 물질이 서서히 풀리며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300조 추출물 LHF-618은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염증을 유도한 모델에 300조 추출물 LHF-618을 투여했을 때 염증 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폐 손상과 염증 반응 완화에도 300조 추출물 LHF-618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만성 비염에서 시작된 문제는 결국 전신 건강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64세 송선순 씨, 이제는 염증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생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한 만성 비염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정말 꼭 고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비법이라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고쳐봐야겠어요. 해보자. 우리 완전 해보자. 일상 속 작은 습관, 막혀있던 흐름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막힌 코를 뚫기 위해 따뜻한 숨으로 굳어있던 길을 다시 열어주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300조 추출물 LHF-618을 꾸준히 챙겼습니다. 제가 일단 운동도 하고 그런 동작도 따라하고 그다음에 또 이 비염에 좋다는 이것도 같이 챙겨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코가 뻥 뚫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끊어내지 못했던 염증의 고리, 그녀는 과연 벗어났을까요? 붓고 막혀있던 숨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는 코 점막이 매우 부어 있었고 네네. 코 안쪽에 끈적이는 콧물이 가득 차 있어서 네네. 코가 막혀 있었어요, 확실히. 네. 근데 지금은 점막의 붓기도 많이 빠지고 네. 끈적이는 콧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특히 네. 저번에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네, 그 네. 뒷부분에 네. 노란 코가 좀 많았었는데 네. 이게 동일한 위치에 네. 있는 것을 확인한 건데 네. 지금은 그러한 네. 코들이 보이지 않아요. 네.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혈액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코가 좀 뻥 뚫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일반인들은 정말 너무 뭐 우스운 얘기지만 신선한 공기를 향긋한 그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